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도 킹스맨들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아침을 열어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YTN 노혜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성대모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네네. 오늘도 좀 해주십니까? 지난주에 한꺼번에 하고 몇 달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잘못- 사람들 많이 나와요. 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분 따라 할 수 있는데. 누구 하실 수 있나요? 홍준표입니다. 대구가 제가 됐어요. 네네. 대구 제가 됩니다. 네네. 비슷합니까? 고향이 좀 네. 비슷한 방향이라서 말투는 살리신 것 같아요. 경상도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노회상 아나운서도 혹시 가능해요? 성대모사? 앞으로 정치 방송 많이 하려면 시사 방송 하려면 우리 김수민 평론가처럼 성대모사 좀 해야 되거든요. 연습해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제일 좀 베이직 문재인 대통령 정도는 다 문재인인데요. 사람이 미래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기자간담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퇴임 전 국내 언론과 마주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올해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성격이 컸죠. 출입기자단과의 직접 대면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이어진 약식 회견 이후 1년 만이고요. 네.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자 3년 만입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직후에는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도 방송됐는데요. 더불어 내일 오전 8시에는 이번 특별대담을 추진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우리 프로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직접 나와서 관련 내용과 5년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자, 퇴임을 지금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네. 언론과의 접촉을 대통령께서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하고 자주 그렇죠. 만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자주 가지는 편도 아니었었고 이 점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가장 대조적이었던 차이점이었죠. 그런 통치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는데 퇴임을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닐 때 보면 네, 2월이 그 학급이 2월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맞습니다. 학년 말이 되면은 졸업하기 네. 아니면 말년이죠. 네, 그리고 예. 좀 평소에 이렇게 어색하게 지냈던 짝꿍하고도 무슨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온 교실이 그냥 와글와글 하거든요. 마지막이 될수록.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도 떠나가기 전에 좀 참았던 말들 또 하고 싶었던 말들 숙성됐던 말들 이것저것들 좀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또 대선 패배도 하나의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네. 만약에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물러나거나 이제 물러나고 나서 뭐 어떤 그 회고록 같은 이런 걸로 많이 것으로 말을 할 했었는데.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선거에서 졌다라고 하는 거. 근데 선거에서 졌는데 지지율은 또 높게 나타나요. 40% 넘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과의 좀 빈번한 접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예능 프로 출연을 했거든요.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식 이게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권력자가 국민과 만나는 방식이 언론을 통한 약간 제한적인 방식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국민들이 권력자의 요구하는 모습이 좀 다양해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메시아 같은 권력자 이렇게 원했다면 이제는 뭐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뽑는다 이런 의식이 많아지면서 국민과 좀 잘 소통하고 가까운 모습 보여주는 사람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자들도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취임하는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나가는 또 대통령도 뭐 소통하려고 방송에 좀 출연할 모양새인데 자 현안 관련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자체가 잘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호수 총장 만났을 때는 명확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해석이 좀 분분했었거든요. 네. 결국 중재안 이게 맞다라는 게 뭐 본인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는 국회 시간입니다 하고 네. 이제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고 네. 어제 방송으로 나갔지만 JTBC의 이제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도 네.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손 앵커가 3차례 거듭 질문을 했는데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일 전에 녹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입장이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 시간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런 합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일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잘된 합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검찰 관련 메시지가 있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 걱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검찰의 장점인 부패 수사, 뭐 경제 수사 같은 부분은 여전히 직접 수사권 갖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임기 마지막 특히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얘기로 봤을 때는 사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뭐 좀 희박해진 거라고 희박해진 봐야 될 것이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고 하는 큰 고비를 하나 네.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났는데 이게 새로운 당선인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구 권력의 갈등의 소재로 불거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타협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빠져버렸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를 말하는 네, 거죠? 뒤로 빠져버렸어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얘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예. 이쪽은 더더욱 민감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뭐 국민의힘 쪽 사람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판에 단행하기는 어렵다 사면을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묶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것은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갔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면은 좀 더 희박해졌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인사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하고 윤석열 당선인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예, 가장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기도 네, 하고요.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정 장관과 관련해 마음에 빚이 있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바가 있죠. 이번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만 언급을 하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제 지금 말씀하신 JTBC 특집 방송 대담 문재인 5년 이 방송 관련해서 혹시 눈여겨봤던 부분 발언이 있을까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문 대통령이 다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마디 한마디가 좀 관심을 모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진정한 지지는 확장시켜주는 것이지요. 확장시켜주는 거다. 배타적 지지는 지지가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요즘 정치권의 배타적 지지라고 예. 할 만한 이런 현상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언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아쉬운 점은 이 얘기를 좀 빨리 하는 게 어땠을까. 정치권에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팬덤이 강력한 확실하죠 팬덤이. 예, 강력한 지도자일수록 이런 얘기를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끝 산회로 정해봤습니다. 여야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데 반발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단일 대우를 형성한 양당은 국민의힘 측의 청문 일정 연기를 재차 요구하는 한편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동시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료 없이 자리 없다. 노검증이면 노인준이라면서 총리될 사람이 계속 국민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역공을 펼쳤는데요. 김비애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자료 대부분은 제출됐다고 보이고 미제출 자료를 보면 제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합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파행의 한 후보자는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과의 짧은 질답 외에는 아무런 질의도 듣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켜야 했는데요. 여야 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처음 후보자로 발탁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였어요.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아마 지명이 됐다고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이거 첫 파행이 지금 됐거든요. 네네. 야,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노 검증이면 노인준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야. 저는 한덕수 총리 처음 후보자가 처음 예. 지명됐을 때 노잼 노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 예. 네, 재미는 없지만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다. 네,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 했을 때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중적으로는 네. 우와 대단하다 쌈박하다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죠. 대신에 그렇죠? 예전에도 총리를 임명을 해서 이제 역임을 했었고 또 관료 출신이라서 정치색이 덜하기 때문에 통과는 무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2007년에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많이 검증이 돼서 이번에 특별한 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현장 고문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롭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 나왔었어야 될 문제들이 나중에 나온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게 예. 만만치 않은 검증 작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사실 임명 동의안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민주당은 좀 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낼 만큼 다 냈다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뭘까요? 네, 민주당이 하여튼 그 요구하는 자료량 자체가 좀 방대한 편인데, 예. 근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을 때 받은 보수라든지 또 장인이 매입했던 종로구 단독주택을 이제 미국의 AT&T 이 기업에 임대를 하면서 생긴 이해충돌 논란이라든지 또 화가인 배우자가 고가의 미술을 매매했다, 미술품을 매매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자료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안 내고 있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양쪽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나실 것 같기도 해요. 2017년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자료 부족하다, 자료 더 내라라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요구한 자료가 한 1000건 정도 되는 걸 감안했을 때 한덕수 총리한테 요구하는 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제출하지 않은 자료, 특히 해명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도 또 네. 사실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낙연 총리에게는 319건 제출이 요청이 됐고요. 85%가 제출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이렇게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 것이 이낙연 전 총리는 딱히 잡음이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던 거에 반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관련해서 쟁점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이전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잡음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글을 하나 올렸네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자 지명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왜 나쁜가 이런 제목의 글에서요.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공무원은 공직 생활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자문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전에 선배이자 상사였던 사람이 다시 내 상사가 된다면 이미 퇴직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당한 요구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알아서 잘해주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김 비서관의 이 지적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 비서관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일했던 곳이 김현장이죠. 한덕수 총리가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현장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누구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7일에 제출돼서 시한이 아마 20일인데 오늘까지는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오늘 또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지 의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속개를 하기로는 했는데 예. 이것은 국민의힘 쪽 청문위원들의 입장인 것이고 현재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이게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될 것이 유력해 그렇죠. 보입니다. 예.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는 5월 3일 정도로 청문회 자체 일정을 미루자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이래서 글쎄요, 이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 시한을 넘겨도 썩 상관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국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예산 처리라든지 그렇죠.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이 법을 안 지켜요? 그래도 법을 뭐 제일 안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다 훈시 규정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 법정 시한을 그냥 넘겨서 하는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인사 요청안을 재제출할 건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어쨌든 애초에 예정되었었던 27일이라고 하는 시한 이것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쪽이 아쉬울까요? 민주당 쪽이 아쉬울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쪽이 아쉬울까요? 당장에는 인수위나 그렇죠? 국민의힘이 아쉽겠습니다. 정권을 출범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임명 동의안을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받아야 되는데 여소야대 형법상,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급한 것은 국민의힘과 인수위 측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 동의안 부결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 거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력한 관측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네. 몇 명 그렇게 낙마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좀 유력한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여상 아나운서 또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